2024년도에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그 23년도에 어려웠던 점들 다 떨쳐버리시고 계획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집스 강 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입테리어로 돌아왔습니다. 공사 비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결론은 우리가 체감되는 공사비잖아요.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코로나 시대 이후로 거품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자, 우선은 뭐 평당 300, 뭐 평당 200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들은 아파트 값이 비싼 뭐 서울권이나 뭐 경기권이나 수도권에서는 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공사 금액이죠. 근데 이제 10억, 15억, 뭐 20억 되는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실리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공사 금액이다 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얼마가 맞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 평당 150 정도면은 정말 합리적인 공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150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너무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래 두고도 좀 좋을 만한 그런 기본기를 만들 수 있는 공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대 공사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가능하면 어디까지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유튜브를 저희도 이제 한지 2년이 넘었고 이제 다양한 공사들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도 생겼는데, 모든 분들께서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안이 좀 제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라는 어떤 고민에 대한 결론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단지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사실 여러 업체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모인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올 초에 영상을 올렸었고 같이 하게 된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은 모임을 결성하게 됐고, IDA라는 모임이에요. IDA라는 모임에서는 뭘 하냐, 이런 합리적인 거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많은 대표님들과 상의하고 고민한 끝에 방법을 좀 저희가 이제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게 패키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금액이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면은 자율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적절한 자재와 올바른 시공 방법까지 모두 다 통틀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을 하나 만든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공사에서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다양한 금액의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본 거니까 뭐 새로운 형식이 나오고 이런 건 사실 아닙니다. 금액이 되게 타이트하니까 올바른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시공 방법으로 잘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떤 시공에 있어서 좀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IDA라는 모임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매달 모여가지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들, 시방,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좀 서로 공유하고 결을 좀 맞추는 거죠. 이게 인테리어라는 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좀 똑같이 평준화되게끔 공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 없이, 이견 없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계속 결을 맞추고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과 노하우를 좀 녹여놨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투베이, 30평 초반대 투베이를 기준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또 인테리어 견적 항목 별도 사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별도 항목은 딱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항목들 뿐이에요. 창호, 인터폰, 도어락, 보일러 컨트롤러, 에어컨,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딱 요 5가지만 일단 별도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시는 디자인은 어떤 가구나 어떤 연출을 하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다 받아줄 수 있는 무난한 디자인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고요. 우선은 마감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자면은 벽지로 우선은 마감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냥 벽지를 도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명 떡가배라고 하죠. 석고 원피를 갖다가 방이든 거실이든 주방이든 모든 곳에 원피를 떡가배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면 자체를 평평하게 만들어요. 아무래도 뭐 가벽을 치면 제일 좋겠으나 공사 비용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어떤 방식이 되겠고요. 퍼티로 잡아도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이제 구축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도배를 한번 했을 때 최대한 깔끔하게 이런 면이나 선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석고 떡가배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실크 벽지 도배를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어요.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정마루
마듈러스 제품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요거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제 뭐 일반적인 강마루를 깔려면은 마듈러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방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BS 도어를 사용을 하고요. 문틀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잡아놓은 안은 인방하고 문하고 같이 일면으로 떨어지게끔 제작 문틀을 기본 사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9mm 문선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다 3인치, 방하고 거실, 주방 모두가 다 3인치를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3인치가 너무 많은 거 안 이쁘거든요. 고급 주거 인테리어에서 보면은 천장이 굉장히 차분합니다. 고급 주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주요 포인트들을 여기에다 넣은 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천장도 최대한 시끄럽지 않고 잔잔하게 조용하게 갈 수 있게끔 마그네틱 레일로 주조명을 잡기 위해서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이게 일자로 쭉 이어지게 되는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3인치를 시공을 하고, 방 같은 경우는 뭐 3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주방은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래도 인테리어를 했는데 티가 나야 되잖아요. 스위치랑 콘센트는 이제 거실 주방에 한해서 이제 공용부에는 융 스위치랑 융 콘센트가 이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방 내부에는 르그랑 아펠라 제품으로 이제 국산형 세로형 있잖아요. 이제 그 제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욕실, 현관, 베란다 같이 이제 타일이 붙는 곳은 기본적으로 다 600각 타일로 들어가게 되고, 주방에만 800각 타일로 해가지고 이제 시공이 될 예정이에요. 주방벽을 800각으로 쓰는 이유는 이제 상판에서부터 상부장 하부까지의 길이가 600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800이 넘진 않거든요. 보통 한 700, 750 이렇게 많이들 잡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600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아래 타일이 두 장 나눠지기 때문에 좀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몇 장 안 들어가는 거니까 싱크대 벽 같은 경우는 이제 800각 타일로 해가지고 가로선이 아닌 세로선만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잡았고요. 이제 욕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다 600각 타일이 들어가고 젠다이도 다 설치가 돼요. 안방 욕실까지는 하긴 어렵지만은 세면 수전과 샤워 수전 모두 다 매립 형태로 매립 수전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거실 욕실은 세면대도 조금 예쁜 거 무광 액상 아크릴로 구성을 했습니다. 돈을 좀 쓰는 그런 인테리어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한 점이 좀 특징이 되겠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거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욕실 천장에는 3인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접 등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빛이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연출이 좀 가능해요. 돔 천장이 뭐 베스트의 안은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제한된 데에서는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나 그 안에서 연출로 조금 더 보완을 한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까지도 물론 세면 수전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방은 좀 포기하고, 거실 욕실은 그래도 뭐 충분히 예쁘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뭐 물론 이제 이게 확장이나 샤시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베란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터닝도어 노트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중문은 옵션이에요. 중문은 옵션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잡은 품목은 현관의 신발장과 싱크대, 냉장고장 이렇게만 잡혀 있어요. 안방이나 뭐 드레스룸을 별도로 만드실 경우, 아니면 방에 또 별도로 장을 설치하실 경우는 추가되는 부분이긴 한데, 넣는 분도 있으시고 안 넣는 분도 있으시니까 요거는 좀 옵션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 구성은 신발장과 싱크대 쪽 이렇게 잡혀서 이 평당 150의 금액에 좀 구성이 되었습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구가 전체적으로 다 페트를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고, 상판은 하이맥스 상판이에요. 그래서 LX의 하이맥스 상판으로 마감이 되고, 가구에 적용되는 모든 하드웨어는 단지 싱크대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발장까지도 다 블룸 하드웨어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용하시는 데는 뭐 전혀 문제 없으시고, 하나를 구성하더라도 좀 잘 구성하려는 그런 노력에서 블룸 경첩을 가구에는 모두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가 들어갔고 뭐가 안 들어갔니,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돈을 쓰면은 얼마든지 좋은 거 많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인테리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성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답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 이걸 기준으로 놓고
좀 뭐 업그레이드를 하든 아니면 조금 빼실 부분을 빼던 이렇게 기준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이 구성 자체는 밸런스가 진짜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 주거에서 요즘 많이 좋은 어떤 집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런 데서 실제로 제가 많이 경험하고 중요성을 느꼈던 부분들을 최대한 여기로 갖고 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매립 수전을 사용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명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던가 마그네틱 레일을 설치해가지고 천장을 조금 차분하게 연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고급 주거에서 되게 티가 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좀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게끔 좀 집중했다는 게 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나 좀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은 뭐 밑에 링크에 저희가 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집, 좋은 공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